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모든 수익률이 동일할 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공화당과 경제학자 메가빌이 경제성장 붐을 촉진할지에 대한 의견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수익률이 모두 비슷할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중심으로 미국 자산의 수익률 수렴 현상과 그에 따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투자 시장은 정말 이상합니다. 주식이든 회사채든 국채든 심지어 현금이든 수익률이 다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 사이의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난 미국 대선 이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첫째, 주식이 과대평가된 건가? 아니면 국채가 과소평가된 건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현금과 국채의 수익률이 높아진 것은 2022년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업의 실적 기대는 S&P 500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보니 회사채에 요구되는 추가 보상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흐름이 지금의 수익률 수렴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자산을 사야 할까요? 장기 국채는 현금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정부 대신 대기업에 대출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주식인데요. 문제는 현재 주식의 이익 수익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4.4%인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주식에 투자하려면 앞으로 기업의 이익이 아주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월가는 내년 기업 이익이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이죠. 반대로 국채는 금리가 오를 위험, 즉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올라가면서 투자자에게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지금 일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외의 지역입니다. 일명 어디든 미국만 아니면 된다는 전략입니다. 유럽과 일본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의 재정 긴축 정책을 포기하고 독일 정부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도 오랜 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단행하며 기업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관세 정책과 이민 제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역시 부동산 위기를 겪으며 구조적인 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이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과 일본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미국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팔고 유럽이나 일본에 몰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주식,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미국은 여전히 혁신의 중심입니다. 다만 미국 자산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고의 주식을 잠시 쉬어갈 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한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미국과 그 외 지역의 수익률이 비슷해졌고 투자자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이 모든 걸 이끌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초입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여름 정치를 뒤흔들고 있는 감세와 경제 성장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이 과연 미국 경제를 진짜로 부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팽팽한 의견 충돌을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세금 및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화석연료 산업을 다시 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통해 미국이 다시 성장의 황금기로 진입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당파적인 전문가들과 외부 경제학자들은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실제 경제 효과에 대해 훨씬 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감세가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에 일시적인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이 법안으로 인해 2034년까지 연방 재정 적자가 2조 4천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성장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이 숫자를 과소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머스크를 비롯한 일부 경제인들은 이 법안을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떨까요? 보수 성향의 세금 체단은 이 법안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0.8% 정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비용의 약 3분의 1 정도만 상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뜻이죠.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의 예측은 이보다도 더 낮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 GDP는 0.4%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성장률로 치면 1.8%에서 1.85%로 겨우 0.05%포인트 오르는 셈입니다. 와튼의 연구 책임자는 이 수치를 두고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 평가했습니다. 합동조세위원회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세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노동 공급과 투자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지는 척자와 상쇄되기 때문에 평균 성장률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 GDP 성장률을 최대 5.2%까지, 장기적으로도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 수치는 다른 연구기관들의 예측보다 3에서 4배 높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이 다른 걸까요? 핵심은 관세와 재정 적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가 기업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감세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금은 줄어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법안이 2026년쯤 일시적인 성장 효과를 준 뒤 다시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이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이 법안에 담긴 사업 인센티브가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 구입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은 몇 년 안에 사라질 예정인데요. 이런 단기적 인센티브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인센티브를 영구화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클라호마와 몬태나 주의 상원 의원들은 장비 투자 공제 같은 조항을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과연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감세안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17년 감세안은 당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증가에 실제로 일부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 대비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줄었지만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관세, 적자, 불확실성 등 여러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바이든 행정부 경제자문이었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실패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미국 경제에 더 나은 결과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금 및 지출 법안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 경제를 다시 활짝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르는 재정 적자, 관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효과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감세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예측 가능한 정책과 건전한 재정이 우선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